그 시절 추억의 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이번 키워드는 사이언스 콤플렉스 사업이 이번 달 초에 협약이 마무리된다는 얘기인데, 그동안 뭐라 그럴까요? 500억에 관해서 300억만 내놓고 200억은 대전시에서 해라 마라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만이 많았었는데, 아무튼 최근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해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가 봐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된 거라고 하는데 뭐 해결된 게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떻게 500억 그 명문이 이렇게 협약 조건에 보면 우리가 1조 원대의 땅을 주고, 사실은 그것도 억울합니다. 사실은 1조 원대 땅을 26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8만 평 정도 되는 땅을 무상으로 20년을 주고 거기에 IBS가 들어오고 그거의 대가로 500억을 지원한다고 한 거예요. 지원이라는 게 500억을 누구를 통해서 투자한다는 게 아니라 500억을 지원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 지원은 위대부 장관이 한 나라의 한 부서의 장이 국가를 대신해서 500억을 지원한다라고 사인을 했는데, 그것도 지방자치단체 장하고, 그런데 그게 이리저리 뭐 흔들리다가 300억은 과학특구재단에 무슨 뭐 기금을 통해 가지고 지원하고 200억은 신세계가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소리죠. 아니, 그 신세계가 특허정보원 예정 부지를 활용하는 대신에 200억을 내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원이 아니고 투자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장사죠, 장사. 비즈니스고.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뭐 육개층을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협약이 무효죠. 실제로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협약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모든 것들은 그 협약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건데, 지금 현재 대전시가 얘기하는 것들은 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500억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지원을 해야 되게 맞는 거고, 이런저런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일이 진행되지 안 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진행이 안 되면 안 돼야죠.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안 했다면 안 돼야죠. 그리고 이 땅의 조건은 너무, 이게 땅의 가치가 1조 원이 넘어요, 이게. 그런데 그거에 5조가 넘어가는 과학 비즈니스 벨트 그 자체가 수정이 돼가지고 이쪽으로 온다는 것도, 사실은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도 규모가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56만 제곱미터에서 26만 제곱미터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연구원이 들어가고 정주 여건이 좋은 어떤 이런 주거단지도 들어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갔는데, 사이언스 컴플렉스 IBS가 딱 들어오는 그 기관밖에 똑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 자체도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 육 교수님, 네. 지금 얘기 어떻게 들어보시니까? 아니, 글쎄, 저는 뭐 이해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 타협은 봤다 그래요. 네. 협약을 했다고 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졸속적인 돌려막기 행정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비단 이제 요번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게 과학 비즈니스 벨트라는 게 2009년에 이제 종합계획을 만들어 놓고 벌써 몇 년째입니까? 6년을 시간을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수정, 땜질, 오락가락 행정을 했습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그 엑스포 부지에 우리가 땅을 내주게 됐고, 또 그 내용들이 지금 계속 수정해서 지금 와서 이제 5조 원을 투입하는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 사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200억, 300억 갖고 지금 실험을 하고 앉아 있는 이런 형국이니까 이걸 도대체 믿어야 되느냐? 지금 타협을 했다 하더라도 뭐 지금 얼마든지 또 상황이 변하면 또 또 바뀔 수 있다. 이제 이거죠. 일단은 타협이 됐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또 신세계라는 일반 그 사기업 회사가 또 자기네들의 입맛에 안 맞으면 얼마든지 입장을 바꿀 수 있는 거고요. 또 근본적으로 창조 경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흔들리면은 이 과학비스벨트 사업도 또 다시 뭐 지연되거나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런가 하면은 또 지금 그 과학비스벨트 사업조차도 지금 의지가 상당히 지금 퇴색이 됐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 뭐 중의원 가속기도 이미 포항으로 좀 가 있는 상황이. 또 나머지 연구기관도 지금 또 흩어져가지고 좀 분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보면 이게 그동안에 수정을 반복해오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대전시가 오락가락 행정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의 이렇게 일단 덮어놓은 이 계획 자체가 다시 흔들릴 수 있다라는 그 불신의 그 표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요 수정될 수 있어요. 정책은 뭐 여건에 따라 수정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수정될 때는 반드시 조건을 충족시켜줘야 됩니다. 이 수정의 타당성이 어디에 있는지, 왜 수정을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또 수정이 되면 나머지 게 바뀌잖아요. 이게 바뀌면 나머지 게 바뀌잖아요. 나머지 게 어떻게 바뀌는 건지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수정이 되면은 이 수정된 것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그게 달라질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집단에 변화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물을 질 때 설계 변경이 들어가면은 그렇죠. 다른 게 다 바뀌겠죠. 예. 그러면 어떤 것이 바뀌고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내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소통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뀔 때도 뭐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설명과 우리 대전 시민들에 대한 이해와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동의가 없는 거죠. 그냥 자기네끼리 뚝딱 하면 결정하는 겁니다. 아니 교수님 저는 이런 그러니까 이 정책은 그 정책의 내용이나 디자인보다는 정책을 소통의 이 성공 가능성이 더 크게 달려 있는데 그 부분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교수님이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정책이 결정되고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을 안 하면 정치인들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이나 누군가가 왜 안 하냐, 왜 하느냐, 뭐 이게 지금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내용은 이미 담보되어 있고 그건 바뀌지 않아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바뀌고 그러면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왜 바뀌었는지, 왜 어떤 이유에서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추궁하고 따지고 그게 합당한지 안 한지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따질 수 있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뭐 실질적으로 이 대전의 정치가 이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뭐 하는지를 그걸 어떻게 보여야 되는데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누구냐? 여야 할 거 없이 국회의원, 또 여기 있는 자치단체장, 또 이런 것들을 졸속으로 해놓은 그런 전직들, 이런 분들도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데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엑스포는 실질적으로 이 엑스포 사이언스 컴플렉스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IBS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봐요. 사실은 대한민국의 이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이라는 것은 아시아 쪽이든 세계적이든 이 과학 전시회의 이 역사가 들어가 있는 이게 보물 같은 유적지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건물을 때려부시는데도 누구 하나 논의해 본 적이 없어요. 이 건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그 5개 존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이 부지가 워낙 넓습니다. 23만 평이나 돼가지고 넓어서 지금 5개 들어온다는 걸
현재 것을 예전 걸 살려놓고 지금 다 어느 정도 때려부셨는데 때려보셨어요. 다 때려부셨어요. 지금 네. 뭐 저 기념구역만 남겨놓고 때려부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드론으로도 한번 촬영도 아마 저 나중에 이거 드론 한번 우리 저 패드기쇼에 그거 때려보시는 드론. 그것 좀 하면 이렇게 예, 화면 보여주시면- 나갈 예, 겁니다. 예. 우리 저 이지수 PD가 예. 그러한 중요한 땅입니다. 이게 진짜 보물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그걸 살려놓고도 지금 5개의 그 기능을 다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놨으면 이건 세계에서 유명한 도시재생의 저 표본이 되고 유명한 지역으로 되는데 지금 그 어느 누구도 이걸 그렇게 해본 적이 없고요. 전 또 하나 억울한 것은 이걸 대전시로 이양할 때 돈 1,000억을 주었어요. 1,000억을. 누가요? 정부에서 엑스포 그 전시회 잉여 자금 해가지고 1,000억을 대전시에다가 대전시에다가 1,000억을 현금하고 이 어마어마한 그 전시관을 다 준 거예요. 네. 그런데 20년 동안 그걸 무슨 뭐 도끼짝 썼는지 모르고 뭐 한다고 20년 동안 그걸 잘못 운영해서 파산된 거예요. 파산. 망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걸 재창조한다 뭐 한다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하면서도 지금 이렇게 엉터리로 그리고 그런 것을 주고 500억을 지원한다는 걸 그거 하나를 모델을 얻어내는 대전의 정치 현상, 이 현실, 국회의장, 부의장, 법사위원장 이런 이게 참 굵직한 그런 모든 그 이 요직을 다 걸치고 있는 예전에는 그런 의원들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도 못하는 이유가 뭔지요? 그냥.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권선택 대전시장은 얼마 전에 그 서울에 가서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인가요? 그분 부회장하고 만나서 곧 이번 달에 이제 협약을 뭐 마무리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협약이 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협약이 그러니까 이게 협약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가 시의회든 어디든 이게 협약이 이행됐느냐 안 됐느냐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협약이 이행이 안 됐다고 그러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엑스포 그 과학공원이 지금 대전시에서 20년간 하면서 얼마나 거기다 돈을 많이 쏟아붓냐면은 1년에 근 200억씩 갖다 쏟아부어야 돼요. 대전시에서 도저히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저게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거기 운영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와서 보고 가는 게 그게 문제가 안 되고 이미 그때의 과학은 벌써 발전이 돼갖고 지금 볼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대전시로 이양을 했는데도 그 돈을 가지고서는 계속 운영을 했는데도 안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2009년대 과학벨트 비즈니스 벨트를 만들면서 해놓으면서도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만 막 담으라고 막 그랬지만은 결국 충청권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 돈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뺏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보류하고 있는 거 여기라도 들어가자는 얘기예요.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 보면 가만히 있어봐요. 그래서 여기라도 들어가는데 여기도 15층 15개 층만 들어가는 거지 나머지 건 다 신세계에서 먹는 거예요. 그 돈도 지금 우리가 계속 먼저 번에 했던 것도 300억 왜 안 주냐고 막 징징거리고 울고 했던 것이 결국 준 거 아닙니까? 이제 된 거 아닙니까? 네. 통과됐어요. 통과됐는데도 우리가 볼 때는 전체적인 것은 잘못돼 가는 거지. 지금이라도 잘못돼 가는 걸 잡으면 되는데 이걸 잡을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 못 잡아요. 국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감정 싸움도 아니고 우리 전임 시장님하고 이렇게 당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정부가 어떤 감정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대전역에서 이걸 국비로다가 3,500억 우리 부지 값을 다 지불하고 국비로 진행한다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되고 나가지고 초기에 이게 유야무야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유야무야가 대전권 됐는데 저쪽 포항으로 간 것은 8천억짜리는 그냥 잘 이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맞는 얘기래. 그럼 예. 우리가 충청도가 힘이 없어서 없어서 맞아요. 뺏긴 거죠. 맞는 거고.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힘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힘이 없고 국책으로 정해져 있는 것들을
그냥 국가가 약속한 겁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과 신뢰의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면 충청도 인한테는 그런 약속을 해놨으면 그런 것들을 이행을 했어야 되는데 3,500억 때문에 이게 자꾸 진행이 안 되고 3년 지났어요, 그게. 충청도 인한 때 박근혜 대통령 신뢰 정치는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예. 원래는 이제 이명박 정부부터 거슬러 올라가. 그 올라가야 되는 과학벨트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여기를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우리 대전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 93년에 우리가 성공적으로 대전 엑스포를 개최하고 난 이후에 지금 여기까지 20년 동안에 이 땅을 어떻게 하겠다고 숱한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뭐 로벌랜드를 유치를 한다. 자기 부상 열차를 뭐 롯데 롯데 테마파크도 한다. 뭐 그때도 다 된 것처럼 이야기했죠. 우리 시민들은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가운데 자치단체장이 다 뭐 계약도 맺고 MOU도 맺고 다 했다는 거였어요. 다 그때 그랬죠. 네, 금방 일어날 것처럼 했죠. 그래놓고 나서는 이제 다시 이제 마지막에 이게 창조경제, 과학벨트, 엑스포 문제를 동시에 3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이제 여기다가 이걸 갖다 놓은 겁니다. 이제 갖다 놨는데 그것조차도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뭐 200, 300억 지역대가 하다가 이제 겨우 이제 나가오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과학벨트에 거기 부지에다가 뭐 IBS 건물을 짓고 뭐 46층짜리 컴플렉스를 짓고 건물, 건축, 하드웨어만 갖다 놨다고 해서 우리가 이게 성공하고 이게 지역 발전과 국가 성장 동력이 되고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거기에만 지금 몰두 있는 상황이 그것조차도 지금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엑스포가 처음부터 출발할 때도 이걸 국민 과학 교육의 장으로 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느닷없이 이제 뭐 IBS를 일일이 가져오게 됐고 또 거기에 이제 신세계가 들어오게 되고 뭐 이렇게 뒤죽박 그야말로 이제 컴플렉스가 된 거예요. 복합 컴플렉스가.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땜질식으로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냉정하게 한번 이걸 짚어볼 때가 됐다. 자꾸 우리가 끌려다니면서 여기 요거 주면 이리 가고 요거 주면 이리 가고 또 요거 안 주면 또 이렇게 끌려서 이리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이제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분명한 원칙과 목표를 분명히 이제 다시 정립을 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우리 그 장과 국회의원과 정치력이 이게 동원돼서 힘을 결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자세를 다시 한번 갖지 않으면 이건 언제든지 다시 흔들리고 언제든지 다시 수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짚어볼 시기는 지났어요. 이미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이제 진행이 되고 정해져 있는 정해지고 5개 조언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지금은 그 짚을 시기는 안타깝게도 지나간 거예요. 이제 짚을 시기에는 좋다. 그러면 5개를 정해놨으면 제대로 가느냐야. 5개가 제대로 갈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게 시너지가 5개가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지금 5개 중요 다 부서가 틀려요. 첨단영산단지는 문광부 소속이고 이 사이언스 컴플렉스는 대전시가 저기 하는 거고 또 저쪽 IBS는 또 미창부가 하는 거고 이래가지고 그분들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다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체도 지금 이 엑스포 재창조 위치도 그 위치를 자기네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전체 조화롭게 하는 그런 것들을 그 자리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 누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먼저 찜한 사람들이 그걸 자기 땅이라고 주장해요. 남의 땅인데 대전시 땅인데 먼저 거기다가 찜한 사람들이 그건 내 땅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대전시는 실제적으로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뒤죽박죽된 이유는 이 땅의 정체성 자체를 확립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땅은 무슨 땅이다. 그래서 이 땅은 무슨 땅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뭐다. 그렇기 위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유치도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건데 뭐든지 들어온다면 이게 빈 땅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여기다 하시오. 그러면 여기에다.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 말씀은 그 원칙 그 기준을 물론 이제 이걸 다시 없었던 일로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애초에 가지고 있는 원칙과 기준에 부합되는지를 지금 기존 사업들을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중구난방으로 각자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각자 가는 것조차도 제대로 갈지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게 언제 틀어질지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게 부안해동할 게 아니라 뭐 100억 주면 이대로 가고 200억 주면 저리 끌려다닐 게 아니라 우리의 원칙과 기준에 입각해서 이 문제를 짚어보고 그것에서 벗어난다면은 그 뚜렷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촉구하고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죠. 이미 이것이 벌써 진행이, 내가 봐서는 진행이 벌써 60% 가까이 된 거예요. 짓는 것만 남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돈 지불하는 것도, 돈 가져오는 것도 이미 정해져 있고 신세계에서도 와서 결정을 하고 계약 거주선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어떤 방법이 없어요. 다만 이걸 아니 지금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바꿀 거냐. 지금 만약에 바꾼다면 이걸 어떤 방법으로 바꿀 거냐. 이거에 대한 것이요. 지쳐버렸어. 사람들이 이게 대전시에서 지쳐버리고 완전히 지쳤어요. 또 한 가지는 자 이거를 만들면서 여기까지 중단되었던 거를 그나마라도 지금 열심히 맞춘 게 민병주 의원이 뒤에서 약간 조정을 해갖고 역할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민병주 의원이 그걸 조정을 해갖고 관심이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따르는 또 이상민 의원이 이제 거기에서 네. 찌는 거예요. 네. 응? 자기는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얘기를 들어봐요. 그런 건 그 문제가 아니고요. 누군가가 뭐 했다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문제는 500억이 협상 타결했다고 지금 대전시가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진행했던 거 좋다. 이러고 저러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행됐다 하고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그냥 수긍한다 해도 그 내용들이 틀려졌기 때문에 틀려진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게 그걸 짚어야 되는 것이 아니, 이게. 글쎄요. 근데 지금 예. 벌써 이미 500억은 들어올 수 있는 게 지금 확보는 된 거 네. 아닙니까? 어디서 들어오든지 지금 그게 꼭 거기서만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이미 500억만 만들어지면 500억을 아니, 예. 지금 그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지금 예. 이미 권선택 시장은 지난달에 벌써 신세계와 얘기한 게 사인. 지역 중소기업 건설을 하는데 중소업체 참여 확대 문제 그렇지. 그리고 소상공인 상생 방안 뭐 적극 참여 사회 공헌 활동은 어떻게 할 것이고 지역 친화성 향상 방안에 대해서 이미 협의가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아니지 우리 교수님 교수님 말씀이 예. 지난번에 우리가 500억을 지원받으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안 믿었습니까? 500억 안 믿었고 우리가 그 안 줄 걸 생각해서 이 상황이 빚어질 걸 봤나요?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계속해서 이 의지가 나는 이게 중앙정부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항상 이렇게 하면은 또 딴 얘기를 걸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딴 얘기를 그럼 걸고. 아직 이게 확정되고 뭐 아니, 이렇게- 지금은 확정됐다고 지금은 이제 또 다시 믿겠지만은 네. 그때까지 밟아온 전철을 보면 전부 다 이게 애초에 얘기한 거하고 다르게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자꾸 그 부분을 또 믿고 이게 아니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다루어 가야지 또 이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맞습니다. 저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실제는 이 뭐 사이언스 컴플렉스보다도 사실은 5조짜리 국제 그 과학 비즈니스 벨트가 더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이대로 이런 형태로 간다 하면 그 과학 비즈니스 벨트도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언제 어디 가서 어떻게 유야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에 있는 우리 이 대전 시민들은 엉뚱한 땅 주고 또 결과로는 엉뚱한 결과를 또 다른 정책이나 이런 거에서 이 대전시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정책을 시행하시는 분들은 국가로부터 받았던 어떤 약속이나 이런 것들을 국가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우리 또 뭐 시장님이나 또 다른 분들도 그런 것들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국가가 안 지키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걸 시민과 함께 저항을 하든 뭐를 하든 따내야죠. 그게 아주 좋은 선례가 세종시에 있었어요. 세종시가 원래 이제 애초 당초 계획대로 갈 때는 그 대기업 본사들이 다 오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다 그렇게 그렇죠. 했죠. 한화도 온다. 네. 다 오기로 했잖아요. 삼성도 현대 삼성도 다 오기로 했잖아요. 세계에서 다 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수정되면서 원안이냐 수정안이냐 이 문제 논란에 빚어지고 수정으로 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안 왔죠. 안 오잖아요. 기업은 중앙정부의 명령에 움직이지 않아요. 시장 기능에 의해서 움직이지. 그러니까 지금 신세계도 다 약속했죠. 영세상은 나 보호하겠다. 지역업체에게 협조하겠다. 당연히 기업들은 그런 약속을 하죠. 그러나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 있냐 이거죠. 그거를 같이 만들어내고 그걸 이미 우리가 이런 대안을 요구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게 수용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로 한 겁니다. 아까 의장님이 500억이 어디에서 들어와도 들어온다고 얘기했잖아요. 300억은 뭐 과학재단에서 들어오고 여기서 네. 200억은 저 신세. 신세계. 그러면은 그게 문제는요. 예를 들어가지고 30년 동안에 이 사람들이 투자한 금액이 있어요. 그러려면 장사를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돈보다 기업은 그 돈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하죠. 네. 그러려면은 그런 것들이 500억을 국가가 지원을 하면은 그건 공적으로 그냥 이익을 창출하지 않고 그냥 대전시가 공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이. 그런데 재단에서 과학특구재단에서 기금으로 오더라도 그 사람들 과학인들을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수익 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지원이나 이 투자냐에서 너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500억은 국가로부터 들어온 지원이 한 푼도 없이 500억은 다 투자의 개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공공적인 의미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공공의 땅을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넘겨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땅은 특구법에 의해서 과학과 관련된 그런 공공성이 있는 사업자야만이 그 땅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가 다 사기업에 주는 거하고 똑같은, 사기업에 이 좋은 땅을 넘겨주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결과를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민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뭔가가 이게 하는 사이에 우리의 소중한 재산들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교수님 어떻게 가야 돼요? 그럼 그러니까 아주 발전적인 방향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 200억이라는 돈조차도 이게 중앙정부에서 끌어내지 못하니까 결론적으로는 사기업에서 신세계에다가 그거를 부탁을 그쵸, 해서 받아낸 부지를 주는 거야. 그것밖에 안 된 거예요. 받아낸 것도 아니죠. 그 아니, 조건이 있는 거죠. 네.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은 그러니까 거죠. 장사한 겁니다. 장사한 거. 그래서 200억 안 받은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사기업에 장사를 하는 사기업에게 우리가 그런 거를 끌어냈다는 거, 이 사람은 그거에 상응하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죠. 사적인 네. 이익을 이제 발휘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 우리 대전 지역에 가는 영세 상인들이라든지 이런 소비자들에게 그만큼 부담을 주게 될 거다, 장기적으로.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우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가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게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걸 빨리 이제 만들어내고 빨리 200억을 어떻게 채우고 하는 것에 몰두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거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게 여기에는 시장 혼자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시민적 공감대하고 시민들이 이러한 것에 대한 분명한 그 정보의 공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도 이걸 이제 필요하다, 너무 필요해져 가지고 이걸 그냥 후닥다 해치울 게 아니라 집요하게 더 치밀하게 이 문제를 붙들고 늘어져야지. 그냥 이게 대충 이제 피곤하니까 여기서 이제 해결하자, 또 이렇게 해서 저 시장이 이제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만들자, 이거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얼마나 지금 중요한 시기에 놓였는지 모릅니다. 이게 잘못되면은 우리가 정말 우리 이제 마지막 남은 대전의 그 보고라고 하는 이제 엑스포 부지도 이제 날아가게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지역 발전의 계기도 이제 못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 시도 정말 철저하게 이거 대비를 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그렇네요. 교수님 말씀대로 시의 문제가 아닌가 이게. 그래서 저는 지금 왜 이게 국책 사업으로 일환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대전에 있는 정치인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시장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못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이게 예산하고 관련된 일이거든요. 5조라는 예산이 관련된 사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 문제였냐면은 아까 뭐 다른 우리 저 이혜리사 그 의원도 오셨지만 중구 사람이라서 중구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국가를 보고 국책을 논하는 자리 아닙니까? 지역을 중심으로 기초로 해서 나라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 지역의 일들을 자기 지역구가 아니라고 나몰라라는 이런 정치인들, 이게 문제 있는 거예요, 이게. 옳은 말씀이에요. 제가 잠깐 대안으로 두 가지만 제가 제시를 할게요. 이게 이제 왜 우리 시민들이 관심이 없느냐 하면은 과학연구단지, 과학벨트라는 게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이게 지금 자꾸 국책 사업이라는 것에만 우리가 가고 있지, 이게 지역 발전에 대단히 중요한 거고 반드시 지역 발전에 기여해야 된다.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는 이 문제와 직결되어 있도록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과학 비즈니스 벨트는 국책 사업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발전에 대단히 중요한 사업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또 우리가 그걸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엑스포 부지의 IBS가 됐던 그 사이언스 컨퍼런스가 됐던 이 문제는 지역 발전과 직결되어 있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지 않으면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우리의 단호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시민들의 의지고 그걸 담은 정치인들의 의지고 그걸 뒷받침하는 행정이 그거를 맡아야 된다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이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오래전에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런 이제 시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또 정치인들과 중앙정부가 이것에 투자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드는 게 뭐냐? 그거는 저는 대전에 엑스포를 유치하는 겁니다. 우리가 1993년에 엑스포를 유치를 해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네. 대전 발전을 10년을 앞당긴 겁니다. 인프라를 만들고 엑스포 부지를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 후에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2023년 엑스포 93년에 30주년이 되는 해에 엑스포를 유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2021년에 두바이에서 해요. 공인 엑스포를. 그리고 2023년은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늦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 엑스포를 유치를 하자. 그렇게 돼야만 우리가 유니버시아대나 뭐 국제 행사를 해야만 정부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거든요. 약속을 지킨다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협력을 하고 함으로써 발전을 앞당기거든요. 제가 2023년에 반드시, 왜냐하면 2021년에 과학 비즈니스 벨트 사업이 완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IBS 중요한 가속기가. 그러면 2023년에 그걸 만들어 놓으면은 과학 벨트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과학 벨트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런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근데 대전에 지금 우리가 아무 국제적인 지금 그 행사를 못 하고 있잖아요. 이벤트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2023년에 그 행사를 하는 것 그 방법이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국책 사업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라 그래도 힘에 눌립니다. 어느 쪽에 힘이 센가, 힘이 센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암만 많다고 그래도 되질 않는 것이 그 지금 잡고 있는 집권 여당에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돈이 흘러가고 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힘의 논리에 국채 사업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힘은 이미 이건 힘의 논리로 다시 따오고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정해진 걸 못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더 성실하게 하느냐 이게. 그런데 지금 현재는 대전에 있는 정치인들이 성실하게 안 했다는 게 이게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년에 총선이나 이런 때 되면 여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심판해 줘야 되는 거 이게.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이미 국책이 정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잘못되고 이런 것들을 바로잡고 뭔가 하게 될 수 있도록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했다라는 결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의 문제다. 예, 그렇게 하고 우리 저 교수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2천억짜리가 지금 여기 사이언스 컴플렉스 가면 거기에 그 저 경제 유발 효과가 5조랍니다. 2,500 대전시가 발표한 게 5조인데 예를 들어서 5조짜리를 돈을 쏘아 보면 사실은 이 국제과학 비즈니스의 그 가속기를 설치해가지고 미래의 먹거리,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아니라 세계의 먹거리 내지는 세계의 어떤 기술을 다시 한번 선도해 나간다는 아주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대전에 무슨 조그마한 무슨 뭐 일자리 하나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말고 아시아 세계를 먹고 살린다는 큰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만 된다 하면 대전에 모든 일자리나 뭐 우리하고 연관되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그게 견해가 틀린데요. 국책 사업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을 살린다고 하는데 대전에 이게 대덕 연구단지가 우리 대덕 특구가 돼가지고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대덕 연구단지가 여기 대전에 자리 잡아가지고 지역 경제, 지역 대학 발전에, 지역 인재 육성에 기여를 안 했기 때문에 대전 시민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 그것도 맞아요. 예, 예, 아니 마찬가지로 예. 과학 비즈니스 벨트도
이게 생산 유발 효과가 뭐 수조 원이다,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한다, 그거는 시민들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지금 과거하고는 관계 없어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대전이. 저기는 중앙정부가 와서 그냥 중앙정부의 돈을 가지고 자기네끼리 일하는 곳으로만 알고 있지. 우리 대전 시민들은 대전에서 아무리 좋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가도 거기 갈 수 없는 거고, 또 거기서 일자리 뭐 가서 청소나 하고 유리창이나 닦는 일자리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지고는 과학 비즈니스벨트를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대전 시민은 꿈쩍하지 않아요. 정치인도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걸 요구를 해야 돼요. 과학 비즈니스벨트가 우리가 부지도 내주고 우리가 넥스포 부지도 다 내주는 거 아닙니까? 내준다면 대전 발전에 도대체 기여하는 바가 뭐냐, 대전의 인재를 얼마나 육성할 거고 대전의 지역 대학을 어떻게 키워줄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요구를 해야지. 뭐 몇 층 더 줘주시오, 몇 층 요거 더 만들어 주시오, 이거는 안 된다.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은 인사하고 재정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재정권이나 이런 것들이 다 중앙정부 가져가서 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덕 연구단지에 우리 대전 시민들이 2만 명이 근무를 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떨어지는 콩쿠물을 먹더라도 어마어마한 콩쿠물을 먹긴 먹는데, 더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요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파급 효과, 거기에서 나오는 그 결과에 대한 산업단지화, 뭐 이런 것들, 벤처기업화,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서 대전이 거기에 이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 인사권, 재정권 이외에 거기서 나오는 파급 효과만 가지고도 경기도나 이런 쪽으로 안 가고 대전 근교에다가 산업단지를 만들고 첨단 산업단지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한다 하면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게 자체가.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전에 있는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실제 돈 1,000억을 보십시오. 자본금 1,000억하고 자본금이 1,000억이 아닙니다. 그 어마어마한 건물과 땅과 현금 1,000억을 준 자본회사가 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돈 1,000억하고 이걸 까먹어서 파산됐다라고 경고받고 제재받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대전시에. 그런데 그나마 지금 가지고 나가는 그 자체도 잘못되고 가 있는데 그게 잘 됐다라고 덮어버리고 넘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자, 너무 신랄한 토론이 됐습니다. 자, 아무튼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하는 거는 저도 동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지역에 새누리당 유성 지역 그 당협위원장인 민병주 의원과 또 법사위원장을 좀 지내고 있는 이상민 삼선 국회의원 간의 미묘한 또 이 입장 차이가 있어서 이 양대 지금 유성 그 과학단지를 과학특구를 갖고 있는 두 국회의원들이 서로 이렇게 삐그덕거리면은 우리 시민들 입장에 바라볼 때는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민병주 의원이 발빠르게 이렇게 대전시하고 뭘 협의를 많이 해서 뭐를 좀 많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어찌 보면은 이상민 우리 의원님께서 조금 다리를 거는 뭐 그런 지금 형국처럼 이 보도가 좀 많이 보도가 되는데, 그런 일 없이 두 분이 좀 잘 화합을 해서 우리 대전의 이 비즈니스 과학벨트뿐만 아니라 사이언스 컴플렉스 이 문제를 진짜 깔끔하게 우리 대전 시민의 입장에 서서 해결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